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묵택TV입니다. 오늘은 제가 요 근래에 조금 바쁜 일이 좀 있어서 영상을 못 올려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이렇게 영상을 시간이 조금 나서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오늘 주 내용은 신축 빌라 분양. 요즘 문의하시는 것들 중에 신축 빌라를 분양을 받으려는데 어때요? 어떻게 사야 돼요? 어떤 걸 유념하고 사야 돼요? 이런 말씀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이런 컨텐츠로 갈 생각입니다. 우선은 뭐 저도 이제 손님한테 똑같이 얘기해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조금 공유하고자 이렇게 영상을 실는 거니까요. 조금 뭐 본인 생각과 지금 보시는 시청자분의 생각과 저의 생각은 틀릴 수 있어요. 저는 어차피 저는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손님들한테도 말씀드릴 때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제 말이 100% 맞는 게 아니에요.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어요. 요런 것들은 이제 조금 참고 사항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우선은 저는 손님들한테 말씀드릴 때 신축 빌라 분양권에 대해서 문의가 들어오면 제일 먼저 총 3개로 총 3개를 걱정을 하시라 그러세요. 3개를 보고 결정을 하세요라고 말씀드리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제일 첫 번째는 이제 역세권이죠. 어디 역에 가까운가. 요즘 손님들이 집을 구하실 때도 저는 어디로 출근해야 되기 때문에 몇 호선 몇 호선이 몇 호선 주변이면 딱 좋겠습니다. 그 주변이면 제일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 몇 호선이랑 도보로 그래도 가까운 거리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십니다. 그만큼 이제 출퇴근도 하셔야 되고 아니면은 그 외에 다른 그 대중교통도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역세권들. 역세권 주변의 신축 빌라 괜찮습니다. 투자를 하시든 실입주를 하시든 괜찮습니다. 왜냐하면은 역세권이라는 거는 제가 지금 앞으로 이제 말씀드릴 것 중에 하나는 그런 것들을 다 유념하시고 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나중에 언제나 10년이건 20년이건 사실 수도 있지만 그 전에 뭐 부득이하게 파셔야 되는 경우도 계세요. 그럴 경우 잘 나가느냐, 잘 못 나가느냐. 안 그러면 이게 빨리 나가야 되는데 빨리 안 나가서 마음을 그 걱정을 하고 계시냐. 그 차이일 겁니다. 제가 이 앞으로 몇 개를 말씀드릴 요것만 좀 잘 따라 주시면은 요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역세권. 뭐 여기 더 2개고 3개고 이런 역세권이 2개, 3개 있으면 더 좋죠. 그러나 1개만 있어도. 예를 들어서 요즘에 이제 9호선이 이제 개통이 됐죠. 9호선 주변의 신축 빌라들 비싸요. 투룸이 3억 이상의 분양가를 갖고 있고요. 3룸 같은 경우는 4억 이상의 분양가를 갖고 있어요. 거기서 뭐 안에 이제 내부에 따라서 조금 틀리고 그 역세권이죠. 그 역세권 자체 내에서도 거리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긴 하겠지만 거의 그 정도 선에 유지가 돼 있어요. 송파구는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역세권이면 나중에 분양을 받으셨고 실입주를 하시건 갭 투자를 하시건 뭐 나중에 임대를 내시건 이 갭 투자를 하셔갖고 임대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그 컨텐츠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나 다다음 해 정도에 다시 한번 언급을 해 드릴게요. 오늘은 그냥 실입주 하시는 분들 한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분들은 이제 나중에 팔고 나가실 때도 걱정 없이 내놓으면은 집이 내놓으면은 잘 나가니까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하나 신축 빌라들은 실입주를 한가 동시에 준시축이 돼요. 그러니까 준공이 떨어진과 동시에 준시축이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투자를 하시고 어떻든 집이란 거를 돈을 주고 몇 억을 들여서 사셨을 때는 나중에 내가 팔았을 때는 어느 정도 이익을 생각하시고 실입주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런 신축 빌라들은 아셔야 될 게 아파트처럼 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난 데에서 뭐 1억이 오르고 2억이 오르고 그러진 않아요. 오르는 그 갭 투자가 갭 사이가 아파트처럼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대신 떨어지진 않습니다. 어디 지역이건 이제 새로 건물이 짓고 나중에 그 건물의 땅값만 땅 지분만 갖고 계셔 갖고 그 지분만 팔으셔도 이렇게 손해는 안 보실 정도의 그런 곳이니까요. 그런 거 한번 유념해 주시고요. 역세권.
그런 것들 준비해 주시고 역세권 주변이면은 좋습니다. 많이들 찾으시고요. 많이들 찾으려고 노력도 하십니다. 네, 분양권에 대해서는요. 그리고 두 번째, 전 이건 제 개인적인 지극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두 번째는 이제 학군입니다. 학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요런. 이제 보통 쓰리는 같은 경우에는 자녀를 둔 어머니 아버지님께서도 많이 구하세요. 애들이 있으신 분들은 오셔가지고 딱 집으세요. 어디 무슨 중학교, 어디 무슨 초등학교, 무슨 고등학교 주변에 집 좀 알아봐 주세요. 그럼 혹시 뭐 때문에 그러세요? 라고 했더니 요번에 제 아이가 거기를 입학을 합니다. 다들 그러세요. 그러니까 학군도 중요한 거죠. 이 학군은 예를 들어서 이제 보통 초등학교는 6년 교육과정이지만 중학교, 고등학교는 3년씩 교육과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전세 계약을 하고 나서 다음번에 빠질 때는 그 다음에 또 입학하는 그런 자녀를 두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그래갖고 한 학년이 올라가서 그쪽으로 오는 분들도 계실 거고 입학을 위해서 그쪽으로 오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래서 나중에 집을 빼실 때 뭐 내 자녀가 이제 3년이니까 3년 다 지나고 나서 뭐 고등학교는 뭐 다른 데로 진학을 해야 된다. 그럼 집을 빼야 된다. 그러면 다음번에 또 그 학교로 진학하는 그런 학군 위주로 찾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것들도 유념을 해서 신축 빌라를 분양을 받으실 때 생각을 해보시면 제일 좋으실 것 같아요. 학군이 만약에 예를 들어 정말 집이 좋아요. 싸고 좋은데 애들이 있는데 애들 학교가 멀다. 그러면 보통 부모님들은 그쪽으로 안 가세요. 조금 더 가격이 조금 더 나가더라도 학교랑 좀 가까운 데로 원하세요. 그래서 학군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요거는 뭐 각자 생각하기 나름인데 저는 요것도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을 해요. 어떤 거냐면 상권, 주변 상권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신축 빌라를 분양받는데 집도 엄청 좋아요. 넓어요. 가격대도 싸고.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주변에 이제 막 새 건물이 지어지고 해서 주변에 뭐 생활 요건들이 없어요. 편의시설이라 그러죠. 흔히 저희가 말하는 뭐 마트도 없고 뭐 커피숍 하나도 없고 세탁소건, 뭐 이발소건, 미용실이고 뭐 이런 것들. 저희가 생활하면서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이 모여서 중점적으로 이루어지는 걸 상권이라 그러는데 그 상권이 형성되지 않는 곳을 가면은 집은 좀 더 좋을 수 있어요. 가격은 좀 더 쌀 수 있어요. 대신 그 상권이 형성되기 전까지 하다못해 마트를 가더라도 하다못해 앞에 슈퍼를 가더라도 편의점을 가더라도 차를 갖고 나가셔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조금 힘든 그런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그런 걸 생각하셨을 때는 저도 상권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상권의 형성이 돼 있는 곳을 가면은 나중에 사람들이 흔히 집을 구하실 때 혹시 그 주변에 뭐가 좀 큰 뭐 대형마트 있어요? 뭐 그런 편의시설들이 있어요? 라고 물어보세요. 그런 이유가 상권이 이제 가까이 있으면 편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을 해보셨으면 해요. 이 여러 가지 지금 제가 총 세 가지를 말씀드렸었는데 첫 번째는 역세권, 두 번째는 학군, 세 번째는 상권. 이런 것들은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 이유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거기서 10년이건 20년이건 사시는 건 괜찮으세요. 근데 사람 일이나 모르는 게 중간에 부득이하게 그 집을 빨리 팔고 나오셔야 되는 경우도 있으시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 전세를 주셔야 되는 경우도 있으시고 그런 경우는 다 생기실 거예요. 그러실 때 제일 유념해야 될 점, 제일 잘 나가는 거, 제일 잘 팔리는 거 그런 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요건들이 갖춰진다면은 되게 잘 팔릴 것 같아요. 이 세 개가 한꺼번에 다 갖춰져 있으면 더 금상첨화죠. 그런데 그러실 수는 없고 이 세 개 중에 단 한 개씩이라도 포함이 돼 있으면은 나중에 팔고 나오실 때나 그러면 뭐 세를 주시거나 전세를 주실 때도 되게 편하시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욱택TV는요. 제가 알고 있는 지식선에서 좀 편하게 알려드리고자 하는 그런 콘텐츠를 주로 하는 TV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뭐 영업을 위해서 뭐 이런 걸 하셔야 된다 저런 걸 하셔야 된다 나중에 제가 문의를 오면은 이 지역은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 지역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영업이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조금 더 도움을 드리고자 그래서 이런 동영상을 찍게 되는 거고요. 그 외에 궁금한 것들 저한테 문의를 주시면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친절하게 상담도 해드리고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면 제가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급작스럽게 갑자기 동영상을 영상을 올리게 됐어요. 이제 이것도 빨리 하고 이제 인코딩도 하고 뭐 이제 편집도 하고 이렇게 해서 오늘 내로 올릴 건데 올리게 됐는데 이제 제가 원래는 뭐 일주일에 한 2편, 3편씩은 무조건 올리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저도 개인적인 업이 있는지라 조금 시간적 여유가 조금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3화까지 올라갔는데 4화까지 가기가 조금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렸고요. 이제 앞으로는 제가 조금 이제 시간을 조금 더 쪼개서 앞으로도 4화, 5화, 6화, 7화 이런 식으로 계속 신축 빌라건에 대해서 실축 빌라의 모든 것에 대해서 조목조목 한 개씩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댓글로 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달아주시면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건 어떻다 저건 저렇다 문의 주신 거에 대해서 제가 친절하게 제가 아는 선이시면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욱택TV 좋아요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욱택TV였습니다.